한국 시각 10월 19일 새벽 2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플의 신제품들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공개된 건 에어팟 3세대입니다. 뭐 에어팟 미니니 에어팟 프로 2세대니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에어팟 3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맥북 프로 제품들도 추가로 나왔고 홈팟 미니도 새로운 색상으로 1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대가 덜한 홈팟 미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화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색상에서 옐로우, 오렌지, 블루 색상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홈팟 미니끼리 연동해서 집 전체에 퍼져있는 다른 홈팟 미니끼리 동시에 같은 노래도 틀 수가 있는데요. 해당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99고요. 지금 바로 화이트랑 스페이스 그레이 요거는 이제 기존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11월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게 옐로우, 오렌지, 블루 색상입니다. 그리고 뭐 홈팟 미니 설명하기 전에 애플 뮤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는데 새로운 구독 서비스인 보이스 플랜이란 게 나왔어요. 월 $4.99인데 역시나 한국은 제외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대했던 제품인 바로 에어팟 3세대인데요.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출되었던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팟 프로에서 이어팁만 빼면 딱 이런 디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요. 공간 음향도 들어갔고 포스 센서가 적용되었는데 이거는 에어팟 프로에 들어간 그 기능이죠. 이렇게 파져있는 데를 누르면 버튼 인식이 되는 그게 바로 포스 센서입니다. 추가로 드라이버 설계가 바뀌었는데요. 더 왜곡 드라이버라고 해서 강력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적응형 EQ가 적용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주파수가 조정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귀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다르게 들리는 걸 똑같이 들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조금 늘어났는데 최대 6시간으로 늘어났고요. 5분 충전했을 때 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포함 총 재생 시간이 3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요. 기존의 맥세이프 있잖아요. 이게 에어팟 3세대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자,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9로 어떻게 보면 저렴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으로 출시가 됐고요. 오늘부터 주문 가능하고요. 다음 주부터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차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의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129, 에어팟 프로는 $249예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맥북 프로입니다. 뭐 M1 X 칩이다 뭐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M1 프로 칩으로 명명되었고요. 메모리 대역폭이 2배나 늘어났고요. 최대 200GB/s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M1 대비 3배나 빠른 거고요. 최대 32GB의 램, 우라노비터 공정으로 만들어졌고요. 337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M1의 2배 이상이고요. CPU 코어 같은 경우에도 10개로 늘어났고요. 고성능 CPU 8개, 고효율 CPU 2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입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도 M1보다 무려 70%나 빨라졌고요. M1도 굉장히 빨랐는데 이거보다 70%나 빠르다니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자, GPU 코어는 16개가 들어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M1 칩보다 8개나 많은 수치고 M1보다 2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어 수가 8개에서 1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GPU 성능이 2배 빨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의 프로레스 가속기 칩을 탑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One more thing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M1 Max 칩입니다. 와, 이 칩은 진짜 괴물 같은데요. M1 프로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2배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M1보다 2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M1 프로보다 2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GB/s를 지원하고요. 무려 M1의 6배죠. 최대 64GB 램, 57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고요. M1의 3.5배, 그러니까 믿기 힘든 수치고요. CPU는 똑같이 10개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바로 GPU 코어인데요. GPU 코어가 무려 32개나 들어갔어요. 와우, M1보다 무려 4배나 빠르고요. 2배 빠른 영상 인코딩, 그리고 2개의 프로레스 가속기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CPU나 GPU 성능 곡선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경쟁 제품 대비해서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같은 파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작이죠. i9 맥북 프로보다 머신러닝이 3배나 빠르고요. 2가지 크기로 출시되는데 14인치 그리고 하나는 16인치입니다. 자, 값진 디자인으로 바뀌고 포트들이 추가됐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전작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한번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 시스템을 재구성해서 50%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한다고 하고요.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6.8mm, 무게는 2.1kg이고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5.5mm, 무게는 1.6kg입니다. 그리고 루머에서 많이 나왔던 이 키보드의 터치바가 사라진다, 정확히 맞았고요. 터치바에서 물리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측면을 보면 HDMI 포트
포트, 썬더볼트 4 포트, SD 카드 슬롯 3.58 포트, 그리고 반대편에는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나 자리 잡고 있고요. 맥세이프 3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있었는데 베젤이 24% 얇아졌고요. 그리고 위쪽 테두리가 60%나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노치가 생겼습니다. 노치가 생긴다는 루머가 많았는데 그게 정확한 루머였어요. 왜 생기나 했더니 위쪽 베젤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노치더라고요. 굉장히 거슬릴 것 같긴 하지만 뭐 베젤이 줄어든 건 희소식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6인치 같은 경우에 바디 사이즈가 16.2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화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디스플레이 안에 무려 770만 픽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4인치는 바디 사이즈가 14.2인치고요. 590만 픽셀이 들어가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최대 120Hz를 지원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사를 바뀌는 가변 주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려 10억 컬러를 지원하고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여기에는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갔던 그 미니 LED가 이제 맥북 프로에도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0니트의 밝기를 보여주고요.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HD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0니트까지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100만 대 1 명암비를 갖고 있고 전면 카메라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전작보다 약 2배 정도 좋아진 1080p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조리개도 좋아져서 f2.0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도 조금 커져서 2배의 저조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 노이즈 플로어가 60% 낮아졌고요. 그리고 6개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자, 트위터 2개, 포스 캔슬링, 우퍼가 4개 들어갔는데 트위터도 2배나 커져서 선명한 고음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우퍼도 굉장히 커지고 범위도 늘었는데 무려 전작 대비 2배의 공기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출력이 80%나 좋아졌어요. 추가로 공간 음향도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이 맥북 프로의 사운드가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SSD 읽기 속도가 전 세대보다 2배나 빠른 7.4GB/s를 지원하고요. 전력 효율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14인치 모델을 보면 동영상 재생이 최대 17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작 대비 7시간이나 늘어난 수치고요.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재생 최대 시간이 21시간으로 전작 대비 10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나 늘어난 수치죠.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굉장히 깡패였는데 맥북 프로도 굉장히 배터리 깡패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고속 충전이 들어갔는데요. 30분 만에 50%나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1999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2499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부터 시작을 하냐? 무려 3499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요거를 살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한국 가격이죠. 그게 가장 저렴한 14인치 모델이 269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6인치로 가면 가장 저렴한 모델이 336만 원입니다. 그리고 M1 맥스 칩이 탑재된 가장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71만 원이에요. 믿기지 않는 가격인데요. 제가 한번 가장 비싼 조합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오, 저렴하네요. 822만 원. 오 마이 갓. 자, 어쨌든 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주문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1차 출시국에 한한 거고요. 한국은 1차 출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출시될지 미정이에요. 아이패드 미니 6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상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에어팟 3세대 맥북 프로 M1 맥스 칩이 탑재된 그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면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또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해머랬습니다. 감사합니다.